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라너 맥다니얼, 이거 희소식인데요. 공화당 전국위원장 라너 맥다니얼, 이 사람도 라이노라고 저는 봅니다. Republican in name only, 무늬만 공화당원 라너 맥다니얼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하고 만났죠. 근데 트럼프가 분명히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참고로 밋 롬니, 또 한 명의 라이노죠. 유타주 연방상원의원 밋 롬니의 조카입니다. 예.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라너 맥다니얼이 누구 편 들겠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렇게 보도했고, 그리고 또 뉴욕타임스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정통한 두 사람을 인용해서 라너 맥다니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예비선거 이후 물러나겠다고 말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와 맥다니얼은 월요일에 마랄라고 별장에서 만났고,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맥다니얼한테 대한 불만을 다 털어놨고, 너 자격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중간 선거 다 졌죠. 다 졌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맥다니얼은 거의. 연방 하원에서 근소하게 작년에 이긴 거 그거는 쳐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덕분에 저는 간신히 이겼다고 봐요. 연방 하원. 그래서 트럼프는 맥다니얼한테 이렇게 너 이제 물러날 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2016년 대선에서 미시간주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곳이다. 내 친구인 라나 맥다니얼이 선거를 이끌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또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나는 현재 공화당 전국위원회 수장이며, 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다음날 공화당 전국위원회 성장을 위한 내 제안에 대해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이제 맥다니얼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날려야 돼요. 예. 공화당이 이기려면 이 사람 진짜 날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뜻을 두 번째 임기 때 제대로 펼치려면은 정리를 해야 된다. 정말 공화당 내도 분열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니키 헤일리 한 명만 남았고, 좀 이따 지금 얘기하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전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가 제3의 후보, 무소속 후보로 이렇게 출마할 의사를 밝혀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크리스 크리스티 보면은 자신의 개인 입속만 지금 차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계속 지금 출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법무장관으로라도 이렇게 기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제프 세션스를 이제 임명하는 바람에 크리스 크리스티가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소식통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마이클 왓리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장을 후임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디즈니 스타였죠. 그 스타워즈 TV 드라마 시리즈, 스트리밍 서비스 시리즈인 만달로리안에서 조연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또 UFC 챔피언 출신이기도 합니다. 데드풀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미국 내 정치적 상황을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고 별로 유대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지나 카라노가 결국 디즈니하고 제작사 루카스 필름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우익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카라노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디즈니와 루카스 필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와 성차별을 주장하면서 The Mandalorian에 자신을 다시 캐스팅하고 $75,000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에서 카라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익 의견을 가지고 있고 디즈니와 루카스 필름이 주장하는 의견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명예훼손을 당했다. 남성 동료 배우들이 공화당원들에 대해 경멸적인 성명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쪽, 공화당 쪽 편을 들어줄 때는 때리고 민주당 쪽 편을 들어주는 배우들은 안 때리고, 이런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디즈니하고 루카스 필름이. 그래서 카라노가 이번에 소송을 걸 수 있었던 거는 일란 머스크가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카라노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작년에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
X에 게시한 내용으로 인해 고용 차별을 받은 모든 이들을 돕겠다고 선언했죠. 저는 박수 보내고 싶어요. 일론 머스크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고 자수성가했고, 예. 특히 표현의 자유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진보 쪽 사람인데 이거 표현의 자유 맞고 이렇게 공화당 쪽 트럼프 탄압하고 이런 거는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입을 틀어막아? 그리고 FBI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한 내용들 이렇게 흔적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공개를 안 하고 막 숨겨? 그러니까 이거에 못 참은 거예요.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파일 통해서 코로나 hin신에 대한 그런 진실들을 이렇게 숨기고, 의사들 하버드대 교수 그리고 스탠퍼드대 교수들이 발언한 것도 제재하고, 의학 지식은 하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일론 머스크 아니었으면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트위터가 아니었으면, 트위터가 이제 그 엄청난 몫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트위터를 갖고 있는 거는 지금은 X지만 언론사 하나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없었죠. 트위터를.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X의 사업 운영 책임자 조 베나로크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우리는 카라노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가 표현의 자유와 괴롭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게 돼 굉장히 기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라노는 화답을 했습니다. 머스크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렇게 강력한 방법으로 나를 변호해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내게 쓰여진 오명을 벗을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디즈니와 루카스필름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카라노는 디즈니의 스타워즈 시리즈 드라마인 The Mandalorian에서 캐라 듄 역을 맡아서 첫 2시즌 동안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 있는 캐릭터 중에. 솔직히. 그리고 그 데드풀에서는 또 여장부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굉장히 이제 강하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홀로코스트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나 카라노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 마스크 착용을 조롱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대선 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이어지자 드라마 팬들이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퇴출시켜라 이런 운동도 벌어지긴 했는데,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원영석의 진실정치 이거 그 채널을 출범하면서 이 맨달로리안에서 해고된 얘기 올렸다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그때 이제 노란색 딱지가 붙었었습니다. 노란 딱지가. 원영석의 진실정치 출범한 이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게 없지 않느냐, 있는 팩트 그대로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냥 스트라이크를 주더라고요. 옛날 그 영상들 삭제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 잘 안 눌고 있죠. 이제 섀도우 배닝 본격적으로 당하면서. 그럼 저도 일론 머스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국경 통제 강화안 계속 지금 푸시하고 있죠. 민주당하고 바이든. 절대로 이거 통과하면 안 돼요. 이거 통과시키면 절대로 안 된다, 미국이. 이거 통과하면은 우크라이나한테 또 퍼주기 예산 가는 겁니다. 굉장히 교활한 게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국경 강화할 수 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이 문단을 보면은 한 20여 개 문단 밑으로 쭉 내려가야지 간신히 볼 수 있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도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와포를. 괜히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도 계속 가짜뉴스, 거기에 대해서 가짜뉴스 보도하고. 트럼프 러시아 조작 스캔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 한인 언론인이 굉장히 드뭅니다. 예. 그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거 진실을 알면은 메인스트림 내러티브를 절대 따를 수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 퍼주기 더 이상 안 돼요. 예. 오바마가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오바마가 친러 국가였던 우크라이나 쿠데타에 관여했다는 거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2014년, 13년에서 2014년에 이를 뭐라 그럽니까?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관련 인물들, 토니 블랭켄, 제이크 설리번, 빅토리아 누랜드, 수잔 라이스 다 이거 친 오바마, 바이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바 언론들인 뉴욕타 와포 CNN이 계속 우크라이나 도와줘야 된다고 논조를 펼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한 패거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고 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관련 총 책임자였습니다. 예? 총 책임자. 이제 안티 기득권 언론인이죠. 터커 카를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곧 인터뷰를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예, 카를슨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그 X 본인 계정에 이렇게 얘기를 올렸어요. 그 푸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위해 러시아에 왔다.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고 유로마이단 이슈 얘기하겠고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죠. 오바마에 대해서 오바마가 이끈 거니까 그 쿠데타를 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그때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고 우크라이나에서 유로마이단 혁명 주도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터커 카를슨은 이미 모스크바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인터뷰가 성사된다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제 그 웨스턴 서방 국가 언론인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아마 메긴 켈리하고 인터뷰했는데 메긴 켈리가 완전히 이제 한 방 먹었죠. 푸틴한테. 푸틴이 보통 사람입니까? 메긴 켈리도 있었고 또 CNBC에서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했었어요. 푸틴이. 그래서 어쨌든 터커 카를슨은 뭐 부통령 후보로도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아마 여성표를 의식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리스티 노엄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트럼프는 비베이크보다는 크리스티 노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순위를 매기자면은 개인적으로 비베이크이 넘버원이고 부통령 카드로 2위가 이제 크리스티 노엄입니다. 크리스티 노엄도 훌륭해요. 예. 카말라 해리스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크리스티 노엄이. 그렇게 좀 외모도 이렇게 튀죠. 모델 같아요. 딱 보면. 터커 카를슨 저희들이 항상 점수 줘야 되는 건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실을 폭로한 그런 언론인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저는 100%라고 봐요. FBI가 관련돼 있고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일부러 의회 난입 사태를 야기했다고 봅니다. 그 영상들 보면은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레이 앱스 한 명만 봐도 끝난 거예요. 예. 터커 카를슨이 그랬죠.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렇게 도와줘야 되냐. 미국 일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토 국가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토가 왜 필요해 지금? 트럼프하고 비슷한 얘기 한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나토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의혹을 제기했죠. 나토가 왜 있어야 되냐? 구소련 사라졌는데 소련 우리가 구라고 그러잖아. 구소련. 소련 사라졌고 이제 러시아인데 나토가 왜 있어야 돼? 왜 굳이 러시아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있어야 돼? 트럼프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터커 카를슨도 최근에 그 캐나다 갔었죠. 또 터커 카를슨이 러시아 가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트럼프 말이 맞잖아. 우리가 왜 러시아하고 나쁘게 지내야 돼? 나토가 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왜 미국이 다 맨날 이렇게 부담을 떠안아야 되지? 나토? 트럼프 말이 맞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터커는. 대다수 이제 무식한 그 일부 한국 한인 언론 보면은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메인스트림 따라가지고 뭐 극우 논객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극우적인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anti-establishment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anti-establishment 그리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인들 보면은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메인스트림 보면.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뉴스라 제가 전해드리는데 이제 경제 쪽에 AI revolution is ahead of schedule. 이 AI 혁명이 예상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빅테크 무더기 해고하고 있죠. 그게 바로 AI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다 대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So AI can mean real growth for cloud providers, chip companies and more 이렇게 써 있는데 클라우드 프로바이더 그리고 칩 컴퍼니한테 이렇게 굉장히 성장률 높은 성장률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enthusiasm has reached the moon. 여기에 대한 열정이 진짜 엄청나다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엔비디아만이 이제 뭐 잘 아시잖아요. 엔비디아 다음으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이라고 그럽니다. 예.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 정치하고도 연관돼 있거든요. 경제 보면은. 요즘 토요타가 계속 좋은데 이제 전기차가 요새 인기가 좀 떨어지고 다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예, 그리고 보시면은 Fox Corporation, ESPN 그리고 Warner Brothers Discovery 이렇게 미국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각사 스포츠 채널 공유하는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 베런스가 이렇게 보도했고 뭐 같은 회사죠. 보도에 따르면 이들 미디어 기업은 올해 가을을 목표로 이 같은 스포츠 스트리밍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서비스 명의는 아직 구독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ESPN은 스포츠 미디어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케이블 시청자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ESPN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정리해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인 월트 디즈니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분 매각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왜 실적 부진인지는 여러분께서 아시죠? woke 무비가 나오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겠대요. woke로. 스타워즈 이제 에피소드 10, 11, 12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woke 어젠다 잔뜩 집어넣을 거라고 그런다. 저는 이제 안 볼 생각이에요. 스타워즈는 저는 에피소드 6, 1, 2, 3, 4, 5, 6으로 조지 루카스가 만든 그 6편으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괜찮은 건 괜찮고 만달로리안 뭐 몇 가지 괜찮고 저는 만달로리안은 이제 다 보진 않았고 그냥 루크 스카이워커 나오는 그 에피소드만 봤어요. 뭐 볼만했습니다 그거는. 예. 워크가 들어간 거는 저도 이제 안 봐요 저는. 예. 극장도 요새 안 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팍스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도 팍스포츠, TNT 뭐 이런 그 스포츠 채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청자들이 이렇게 이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채널 간 경쟁으로 스포츠 중계권 가격이 치솟고 있는 점도 이런 연합 움직임 배경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아직 공화당 경선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이제 두 명이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근데 트럼프하고 니키 헤일리. 근데 니키 헤일리가 한 개 주도 못 이길 것 같아요. 트럼프가 50개 주 석권할 것 같습니다. 2월 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가 있죠. 니키 헤일리가 후원금을 요새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로비스트 로비스트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브라이트바트에서 이렇게 보도했어요. 니키 헤일리 leads Donald Trump in donations from federal lobbyists. 니키 헤일리가 연방 로비스트로부터 65명의 연방 로비스트로부터 10만 6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트럼프는 고작 8명의 연방 로비스트로부터 4만 2천 달러를 받았어요. 트럼프한테 또 희소식이 매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국제 경찰 노조 연맹으로부터 공식 지지를 또 받아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친 경찰 정책이에요. 예. 자, 민주당 그러면은 적반하장의 명수라고 그랬죠. 특히 이제 조 바이든이 남쪽 국경, 멕시코 국경 뻥 뚫린 게 트럼프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고 나섰어요. 아니 장벽 누가 짓자고 그랬어요? 트럼프 아닙니까? 그 장벽을 계속 한동안 이어서 지은 것도 바이든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열린 국경 정책 펼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열린 국경 정책 펼치면서 올해 안으로 바이든 정부가 자신의 임기 4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 난민 미국에 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예. 창피한 줄 알아야죠. 바이든. 그렇게 불체자들 많이 데려온 거에 대해서. 합법이 좋은 겁니까? 불법이 좋은 겁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조 바이든이 슈퍼볼 인터뷰 안 하겠다고. CBS에 2년 연속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트럼프가 그럼 자기가 하프타임 쇼 나와서 그 하프타임 인터뷰를 하겠다.
역시 트럼프다워요. 이런 모습 보면. Truth Social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렇게 Joe Biden has just announced that he will not be doing the big Super Bowl interview. 조 바이든이 슈퍼볼 인터뷰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A great decision. He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잘한 결정이다. 그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없다. I will be happy to replace him with be ratings gold. 내가 대신 인터뷰하겠다. 시청률 끝내줄 거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이든하고 맞붙을 것 같지가 않다, 느낌이. 왜냐면 뭐 슈퍼볼 인터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인지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 진영에서도 아마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렇게 지금 뭐 네바다에서도 뭐 경선 이기고 뭐 그러고 있긴 하지만 대의원을 이제 다른 후보한테 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미셸 오바마한테 그 대의원들을 주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셸 오바마가 결국에 2024년 대선에 트럼프를 하고 맞붙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최근 들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뉴욕 포스트 칼럼니스트 신디 아담스가 썼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I plan to run. Michelle Obama may have notified people on her White House ambition. 미셸 오바마가 측근들한테 자기의 백악관 야망을 밝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배팅을 해야 된다. 미셸 오바마냐 조 바이든이냐. 그럼 저는 일단 조 바이든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미셸 오바마냐 게빈 뉴섬이냐 그거 놓고는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게빈 뉴섬을 거기에 넣으면은 대선 후보로 넣으면은 카말라 해리스 팬들 지지자들 흑인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셸 오바마가 대선 후보가 되면은 미셸하고 카말라 해리스 둘 다 흑인 아닙니까?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배팅을 한다면은 이 사람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 쪽으로 일단 오늘은 그렇게 기울여집니다. 예. 근데 바이든이 워낙에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그래요. 예. 인지력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경제 굉장히 화랑이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 화창하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요새 막 무더기 해고 뉴스들이 나오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별로 바뀐 거 없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경제 데이터는 괜찮아요. 너무 이상해요. 예. 자, 그리고 재밌는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요. 저스 뉴스. 존 살로몬이 이끄는 제가 또 존경하는 저널리스트 존 살로몬이 이끄는 그런 저스 뉴스에서 맷 게이츠 플로리다 연방 하원 의원이 그러니까 마가 의원이죠. 맷 게이츠 의원이 케빈 머카시 전 연방 하원 의장을 공화당 전국 위원장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목이 doesn't say if joking. 이게 농담인지 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안 해줬다. 이렇게 제목이 웃기네요. 그리고 급진 좌파주인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범죄, 특히 북가주 쪽에 범죄가 많죠.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오클랜드에서 범죄가 많아서 뭐 인앤아웃도 문 닫고 그랬는데 오클랜드에 너무 범죄가 많아지니까 지금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0명의 고속도로 순찰대 그러니까 순찰 대원들을 투입한다고 그럽니다. 오클랜드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농객인 빌 마her조차 인정했어요. 너무 캘리포니아가 급진 좌파주라서 이상하게 가고 있다. weirdo state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바다 공화당 이제 경선이 열렸는데 이건 프라이머리고 원래 네바다는 코커스죠. 오늘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불참을 해가지고 뭐 니키 헬리만 이름을 사실상 올랐는데 아무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가 1위에 올랐어요. 니키 헬리로서는 망신입니다. 그래서 AP에서 보도했는데 none of these candidates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가 61.2%, 헤일리는 32.4%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민주당 쪽 경선 이겼고요. 목요일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네바다 코커스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공식 대의원을 이제 할당을 하죠. 자, 아까 제가 터클 칼슨이 이제 인터뷰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 난리예요. 진보 진영에서는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다 좌파 진영이라고 보면 되니까 민주당 전당지. 바버 워터스가 푸틴하고 만났을 땐 저널리즘.
조지 스테파노폴리스 어제 또 얘기했죠. 이 사람 그 클린턴 밑에서 일했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푸틴 만났을 때 저널리즘. 여기서도 찰리 로즈 이 사람 또 그 성희롱 성추행 스캔들로 지금 완전 날아갔죠. 찰리 로즈가 푸틴하고 만났을 때도 이건 저널리즘. 하지만 터커 칼슨이 푸틴하고 만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역이다. 트리전이다. 이렇게 트리전이다 얘기하는데 이거 웃기는 거 아니냐. 재미는 밈입니다. 그리고 국토안보장관 마이올케스 탄핵안 부결됐어요. 예. 근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뉴스는 아닙니다. 어차피 정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 국경을 단단하게 닫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바이든이 끝까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셸 오바마가 출마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게빈 뉴섬이 나올 것 같습니까? 다들 카말라 해리스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 원래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면은 정신 이상 뭐 이런 문제로 인지력 문제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카말라가 되는 게 맞는데 대선 후보가. 근데 이제 왠지 그렇게는 상상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카말라는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원영석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